통통스. 자, 다음 영상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 고대의 민주주의까지 배웠죠. 이번엔 근대의 민주주의인데, 근대의 민주주의는 조금 배울 것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17페이지 근대 사회의 민주주의입니다. 근대 사회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시민혁명이에요. 이전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시민혁명이 일어난 이후를 근대사회라고 하는데, 근대사회에서 일어났던 시민혁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를 하면 이 특징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민혁명은 개인들이 이제 왕에게 억압을 받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왕을 몰아내고 우리 왕의 백성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좀 찾고 싶다라고 벌였던 사건들을 시민혁명이라고 하죠. 따라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신민, 백성에서 시민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착이 되었는데요.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뭐냐면, 입헌, 헌법을 세워야 한다. 나라의 법의 기초인 헌법을 세우고, 이 헌법을 세워서 법을 사회적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라는 게 입헌주의입니다. 법치주의라는 건 뭐냐면 법에 따라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왕이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뺏고 싶으면 뺏고 하던 이전의 왕정 시절과는 달리 법에 따라서 정치하고 통치해야 된다라는 게 법치주의였죠. 이런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착되는 게 바로 이 근대 사회였고요. 또 대의제가 확산되었는데, 대의제라는 게 뭐냐면 대신 의사를 결정한다 라는 건데, 누구 대신? 국민 대신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일을 결정하고 회의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대의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을 뽑아서 그들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바로 대의제겠죠. 이 대신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대의제가 확산되는 계기가 바로 이 근대 사회 때부터인데, 왜 그런지 한번 밑에를 봅시다. 근대 민주주의의 사상적 배경이 된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부인권 사상. 천부, 하늘이 부여했다. 무엇을? 인권을. 인간의 권리는 하늘이 부여했다. 인간의 권리는 하늘이 부여했으니까 인간 개개인은 모두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이 천부인권설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왕권신수설 혹은 왕권신수사상이라는 건데, 왕의 권한은 누가 부여했다? 신이 부여했다. 신이 수여했다. 그러니까 왕권은 굉장히 신성하다.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왕권신수설이었는데, 이 왕권신수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게 바로 천부인권 사상이죠. 그러니까 왕이 있던 시절은 왕권신수설로 왕의 권력을 가졌었다면, 이제는 천부인권 사상으로 사람들의 개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기 시작했죠. 다음 두 번째, 계몽사상. 계몽, 무지와 미신,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교육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에서 이제는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이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모르면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이런 계몽사상이 사람들을 이끌었고 시민혁명을 성공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 사회라는 건 개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사회라고 하죠. 근데 이 사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국가죠. 국가. 개인들이 모여있는 사회 중에 하나가, 이 국가는 이전에는 왕이 있던 시절에는 국가는 국민의 위에 있었어요. 국가라는 건 곧 왕의 것이고, 이 왕이 국가의 주인이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국민들이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사상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겨져 있었다면 사회계약설이라는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상이. 사회, 즉 국가라는 이런 사회는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다. 개인들이 야, 우리 좀 불편하니까 우리 국가라는 것이 없으니까 불편하다. 우리 국가라는 거, 사회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래? 라고 약속하고 계약하면서 이 사회라는 게 존재하기 시작한다. 즉 사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사회가 먼저예요? 개인이 먼저예요? 개인이 먼저다. 사회는 계약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 개인이 만들어낸 것일, 개인들이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 뿐 뭐 개인의 위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3명이 있는데 이 3명의 사회계약설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3명의 학자들의 입장을 자세히 알아놓는 것이 포인트고요. 일단 그거를 자세히 다루기 앞서서 그 다음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대의민주제가 확립되었습니다. 근대 사회에선 아까 말했다시피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서 이게 더 이상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해서, 왜 대표를 선출할까요? 모든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는 그 국가의 규모가 너무 커져 버렸잖아. 그죠? 고대 아테네 시절에는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가, 국민의 수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게 가능한 거죠. 수백 명, 수천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의 국민의 수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 수십억이 되는데 어떻게 한 공간에 모여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모두 표현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대표를 뽑아서 간접적으로 정치한다. 그래서 대의민주제의 다른 말은 간접 정치예요. 간접 민주주의 또는 대의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신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 이러한 근대 사회의 민주주의에도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백성에서 시민이 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으나 시민이 또 모두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노동자와 여성은 역시나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 참정권이 없었다는 건 정치에 참여할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아까 전에 말했던 사회계약설의 세 학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건데 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양이 좀 많아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이 시민혁명은 대표적으로 3대 시민혁명이 있어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의 프랑스혁명. 그래서 이것까지 자세히 이야기하면 너무나 양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언급 정도만 하고 각 혁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서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로는 권리장전이라는 문서가 있고요. 독립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로는 독립선언문이 있고요. 미국의 독립선언문, 프랑스 혁명으로는 여기 밑에다 적을게요. 인권선언이 있습니다. 프랑스 인권선언. 그래서 권리장전과 독립선언문, 인권선언은 각 3대 시민혁명에서 사용된 문서고요. 문서의 내용은 주로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국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수업 시간에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몽사상가 홉스, 루크, 루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학자들입니다. 이 학자들의 사회계약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서의 변천입니다. 먼저 홉스라는 사람이 사회계약서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홉스라는 사람은 국가가 생기기 전, 즉 사람들이 본능에 충실하고 어떤 사회적 공동체가 없고 사회적인 기준이 없고 사회적 규칙이 없고 그저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봤습니다. 자연 상태, 국가 건설 이전 상태죠. 국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뭐 본능적으로 살던 그 시기에 이 사람의 본성은 나쁘다라고 봤어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걸 뺏거나 다른 사람들 몰래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짓을 하는 나쁜 존재다라고 봤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성악설이라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홉스라는 학자가 주장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 국가가 없고 규칙이 없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두 갈등, 다툼, 싸움 이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말이 뭐냐면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